여러분, 2026년 5월 20일 기억하십니까? 한국 주식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던 바로 그날이죠. 오늘 저희가 이 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그날. 과연 시장 이면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팩트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명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와, 일단 이 엄청난 숫자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장중 변동폭 270.68포인트. 정말 믿기지 않는 수치 아닙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시장이 극심한 패닉과 필사적인 회복 사이를 얼마나 미친 듯이 오갔는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의 증거입니다. 투자자들이 얼마나 숨죽이며 차트를 지켜봤을지 한눈에 느껴지시죠? 자, 오늘 짚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충격부터 시작해서 이 완벽한 폭풍을 만든 세 가지 트리거,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 대형 우량주들의 공방전, 그리고 이 난리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섹터들을 확인한 뒤에 장기적인 전망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스피 시장 충격. 그 엄청났던 하락의 날로 돌아가 보죠. 장 초반만 해도 코스피 분위기가 꽤 긍정적이었거든요. 상승 출발을 했는데 결국 0.86% 하락하면서 7,208.9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장중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7,000선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극도의 공포감까지 돌았죠. 근데 코스닥은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무려 2.6% 넘게 뚝 떨어지면서 1,056.07로 마감했는데요. 대형주보다 중소형 기술주들이 이런 거친 매도 폭탄에 얼마나 취약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변동성의 3대 트리거. 도대체 무엇이 이런 퍼펙트 스톰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지수 급락, 절대 그냥 뜬금없이 터지는 게 아니죠. 무려 세 가지 악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렸습니다. 첫째,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확 뛰었고요. 둘째,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 리스크가 불거졌죠. 거기에 셋째,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WTI 원유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대한 공포에다가 국내 핵심 기업의 생산 차질 리스크까지 섞이면서 그야말로 숨 쉴 틈 없이 시장을 짓눌렀던 겁니다. 여기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197%. 이게 무슨 숫자냐? 바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찍은 수치입니다. 무려 2007년 이후로 최고치예요. 다가오는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이거 금리 또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긴축 우려가 커지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국내 트리거를 보면 타격이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당장 5월 21일부터 18일 동안의 총 파업이 예고됐는데 피해 추산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매일 폐기되는 웨이퍼만 22,000장, 예상되는 재무적 손실액이 무려 6,500억 원에 달합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7%를 차지하는 초대형 기업의 심장이 멈출 위기라니, 이 정도면 지수 전체가 휘청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무게감이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대체 얼마나 거세게 팔아추었는지 그 흔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완벽한 폭풍이 몰아치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방어 태세를 취했는데요. 그 규모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조 7천억 원, 기관이 1조 1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진짜 필사적으로 지수를 방어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이 던진 무려 2조 9천억 원이 넘는 물량 폭탄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경계해야 할 건 하루짜리 패닉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숫자를 보시죠. 51조 3천억 원. 5월 7일 이후에 딱 10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연속으로 내답한 순매도 금액이 51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장존 빠지네 하고 넘어갈 단기 조정을 넘어선 겁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거대한 자본의 대탈출, 엑소더스 현상인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금을 빼는 걸까요? 이건 아주 다분히 구조적인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벌어둔 이익을 안전하게 챙기려는 목적도 확실했고요. 무엇보다 이날 환율이 1,506원 50전에 마감했잖아요. 이 엄청난 고환율에 미국의 고금리라는 양쪽의 무거운 압박을 동시에 피하기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자금을 빼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대형 우량주 공방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거인들은 이 폭풍 속에서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최상위 대형주들의 성적표를 보면 그야말로 혼조세, 엇갈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현대차는 관세 불확실성에 차익 실현 매물까지 겹쳐서 거의 2% 가까이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리느라 0.00% 완전히 보합세로 얼어붙었죠.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했던 건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4.3%까지 수직 낙하하면서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장 후반에 극적으로 플러스 0.18%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어떻게 이렇게 기사회생할 수 있었을까요? 제공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결정적인 촉매제는 바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노사 합의를 독려하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지에 나선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극도로 팽배했던 시장의 불안감을 확 가라앉혀준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정부의 이런 액션이 주가 회복에 즉각적으로 반영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죠. 5번째, 섹터별 승자와 패자. 온 시장이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놀랍게 빛나는 희망은 존재했습니다. 이날 하락한 종목이 814개인데 상승한 건 딱 90개였습니다. 그냥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죠. 전기, 가스, 금속, 증권처럼 금리가 오르면 자본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되는 섹터들은 4, 5%씩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분위기 한번 보시죠. 삼성전기나 HD현대중공업이 이끄는 전자부품, 조선업 섹터는 6에서 7%대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지수 폭락장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엄청난 역주행이었죠. 전자부품 섹터가 이 폭락장 속에서도 끄떡없는 구명보트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바로 MLCC라는 이 조그만 부품 덕분입니다. 요즘 AI 서버나 자동차 잔장 쪽에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거든요. 공장을 풀가동해도 모자라다는 이 폭발적인 기대감이 거대한 매수세를 싹 다 빨아들인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게 금융, 은행 섹터의 회복력입니다. 은행업 종목들이 0.00% 보합으로 마감하면서 그 엄청난 피바람을 싹 피했단 말이죠. 5월 14일 이후로 시장이 9% 가까이 조정을 받는 동안 고배당 방어주를 보유하는 이른바 K밸류업 전략이 내 자산을 지키는 데 얼마나 유효한지를 이번 폭락장이 완벽하게 입증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장기적 전망. 이제 앞으로의 회복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진단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비해야죠. 향후 몇 주 동안 우리 시장의 기초 체력을 아주 냉혹하게 시험할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당장 5월 21일 엔비디아 실적과 FOMC 의사록 발표, 29일에는 MSCI 반기 리밸런싱, 그리고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다가오는 촉매제들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코스피의 운명은 두 가지 핵심 축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는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직 튼튼하구나 하는 걸 검증해내는 거고요. 둘째는 무려 51조 원 넘게 도망간 글로벌 외국인 자금이 도대체 언제쯤 다시 돌아올지 그 짓누르던 매크로 압력이 풀리는 결정적 타이밍을 포착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흔들리지 말고 딱 이 두 가지 포인트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극단적인 변동성은 그저 거시경제가 만들어낸 짧은 소나기일까요? 아니면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진짜 가치를 뼈아프게 묻는 진정한 시험대일까요? 앞으로 펼쳐질 굵직한 이벤트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